GTX 수혜 지역 이곳에 부동산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이런 대규모 교통 사업 같은 경우는 중간에 사업이 엎어지거나 또는 늦어지는 경우를 심상치 않게 목격들을 했었을 것 같습니다. 이미 투자에 대한 실패 사례가 수두룩하죠. 아주 신중한 접근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투자의 수혜지가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최근 들어서 장기적인 교통망이 확충이 된다면 과거의 신도시들처럼 또는 과거의 택지지구처럼 단순히 주택만으로 개발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가격의 붕괴가 쉽게 일어나지 않을 A노선 일대를 선택하는 게 좋겠지만 기간을 좀 넓게 설정을 하고 10년이라는 기간을 두고 본다라면은 GTX가 가격에 선반영이 됐다라는 의견 사실 일부 동감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상승하는데 어려움을 겪겠다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겠죠. 그러면 지역별로 좀 나눠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A 노선이 개통을 했습니다. 수서와 성남, 구성, 동탄 등 4개 역을 30분 내에 연결을 하게 됐습니다. 이외의 노선에 대한 착공의 기대감들도 커지고 있으면서 부동산 시장도 들썩이고 있습니다. 송승연의 손바닥 부동산에서는 GTX에 따른 부동산 시장에 대한 영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GTX는 지하 40에서 65m의 깊이에 위치한 대심도에서 최고 속도 180km로 달리는 급행 열차입니다. 이 열차를 이용을 하게 되면 파주 운정 서울역이 20분, 킨텍스에서 서울역이 16분, 동탄에서 삼성이 22분 등 이동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이 되게 됩니다. A노선은 GTX 최초로 수서 동탄 구간이 올해 3월에 개통을 했습니다. 연내 파주 운정 서울까지 연결되는 구간이 개통이 되고 2028년에는 전 구간이 다 개통이 되는 그런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B노선도 용산에서 상봉역을 연초 착공을 통해서 올해 상반기 내 모두 착공에 들어간다라는 발표들이 있었고요. 또 C노선도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신규 노선도 발표를 했습니다. D노선은 인천공항과 김포 장기를 출발해서 다시 부천 대장에서 만나 이곳 이천과 원주를 종점으로 한 구간에서 이 노선은 또 인천공항에서 대장, 연신내, 광운대, 덕소를 있습니다. F노선 의정부 왕숙 2, 교산, 수원, 부천 종합운동장, 김포공항, 대곡, 의정부를 도는 순환선으로 결정을 됐죠. GTX 수혜 지역 이곳에 부동산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경기도 아파트 거래 역시 크게 늘었습니다. 경기도는 지난달 대비했을 때 19.3% 정도 증가를 했고요. 지난 9월에 대표적으로 거래량이 늘고 있는 지역들 이곳들을 보면은 경기 평택, 김포시 등입니다. 이 평택을 보게 되면 GTX A 노선과 C 노선이 연장이 되고 있는데요. 평택 지제역을 통과를 하죠. 인천 서구와 김포는 D노선이 지나죠. 여기서도 굉장히 거래량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GTX C노선이 지나는 화성시 같은 경우도 1월 거래량이 12월 대비했을 때는 27.2%가 증가를 했고요. 또 수원시, 용인시, 안산시 같은 경우도 12월에 있는 거래량들을 넘어서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가격의 흐름도 보시게 된다라면은 상승하는 그런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투자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신중해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죠. 왜냐하면 GTX가 제때 추진이 될 수 있다 없다라는 의구심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노선들이 상당 부분 있거든요. 이런 대규모 교통 사업 같은 경우는 중간에 사업이 엎어지거나 또는 늦어지는 경우를 심상치 않게 목격들을 했었을 것 같습니다. 이미 투자에 대한 실패 사례가 수두룩하죠. 아주 신중한 접근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GTX가 가격에 선반영이 됐다라는 의견 사실 일부 동감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통에 대한 호재가 주택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데 굉장히 좀 빠르게 가격에 흡수되는 경향성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추가적으로 상승하는데 어려움을 겪겠다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겠죠. 그러면 지역별로 좀 나눠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도 개인적으로는 GTX A 노선 같은 경우는
지금 투자를 한다고 해도 가격에 대한 붕괴,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상승에 대한 그 여력, 이런 것들을 본다면 붕괴는 좀 덜하고 상승에 대한 여력은 충분히 남아 있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그 GTX A 노선이 들어서는 남부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학계 출산율 같은 경우도 1에 가까운 그런 수치가 나타나고 있고요. 거기에 그 학계 출산율을 바탕으로 한 그 인구수 증가 뭐 이런 것들도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동탄 같은 경우는 조만간 그 특례시에 들어갑니다. 예, 화성 특례시로 들어간다라는 거는 인구가 100만이 넘는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평택시 같은 경우도 50만 명이 넘는 지역들 중에서 학계 출산율이 1명을 넘는 유일한 도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들의 그 주택 가격 상승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나라고 보고요. 그 지역들 안에서도 산업에 대한 테마가 명확하거든요. 반도체 클러스터를 용인과 동탄과 평택을 연결하는 핵심 산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GRDP라고 하는 지역 내 총 생산도 키울 수 있는 겁니다. 그 생산을 키워서 그분들이 소득 활동을 하고 또 소비를 하는 그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투자의 수혜지가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최근 들어서 장기적인 교통망이 확충이 된다면 과거의 신도시들처럼 또는 과거의 택지지구처럼 단순히 주택만으로 개발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산업이라든지 또 인프라라든지 이런 것들도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주거에 대한 질 외적으로 보면은 인프라 확충도 같이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단순히 새 집에 대한 신규 주택의 어떤 수요 또는 질적 상향을 통해서 주택 가격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쇼핑센터라든지 또는 산업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된다면 주택 가격에 상당히 좀 기여도가 좀 클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수혜들을 본다라면은 지금 가격들이 회복되고 있는 국면에서 본다면 지금 착공을 시작한 그런 지역들하고 또 완공 시기가 한 10년 이내에 눈앞에 보이는 곳들, 이런 곳들 같은 경우는 가격 회복력들이 뭐 충분히 있을 수 있고, 시장이 회복이 되려면 장기간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이런 장기간의 시간을 투여를 하게 된다면 역시나 저점이나 또는 저가의 주택을 매입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보여지거든요. 왜냐하면 장기간 자금이 묶인다면 거기에 자기 자본을 적게 들어가는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가격들이 뭐 변동성이 있다라고 해도 또는 대출을 활용을 한다라고 해도 부담 가능한 정도의 수준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된다라면은 뭐 주택을 매입을 하게 된다. 그러면 지금 고점들이나 물론 그 가격들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들, 뭐 그런 지역들이 사실 대장주 역할은 하는 거는 사실인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6억 이내 주택들을 매입을 하게 된다면 금액들이 좀 저렴하고 또 거기에 대출에 대한 그 비중 또 대출에 대한 총 금액들이 좀 저렴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가격들이 좀 저렴한 그 주택들을 중심으로 해서 투자를 하는 게 좀 더 좋지 않겠냐. 자금적인 여력들이 있다라면 이미 가격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고 앞으로 가격의 그 붕괴가 쉽게 일어나지 않을 A노선 일대를 선택하는 게 좋겠지만, 기간을 좀 넓게 설정을 하고 뭐 10년이라는 기간을 두고 본다라면은 한 6억 이내 주택, 신규 아파트 뭐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한다라면은,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연장이 되고 있는 지역들, 이런 것들도 같이 검토를 해본다면 좋은 투자 대안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거든요. 평택 지제역을 보게 된다면 A 노선이 지금 확실한 상황에서 연장되는 거는 무리가 없거든요. 특히나 이 평택 지제역 주변으로 봤을 때는 이 A 노선의 연장 외적으로도 또 C 노선에 대한 연장까지도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을 같이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